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 재개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200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복싱데이 매치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트넘 클럽 역사상 최초로 2경기 연속 원정에서 2실점을 하고도 패배하지 않는 진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기 내용을 만족할 수는 없는 토트넘입니다. 우선 수비 실수가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수비에 문제가 있었으나 굴절이 발생하는 다소 불운이 있었다지만 두 번째 골을 내어주는 장면에서 다이어의 코너킥을 주는 킹 미스는 너무나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실수는 톱 리그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플레이였죠. 토트넘은 이런 불안한 수비 때문에 6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어주는 기록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토트넘이 상위권 싸움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 토트넘에게는 공격에서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손흥민이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패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시작하고 전반 10분까지 슈팅 단 1개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 있던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에게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찬스를 미드필더진들이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겠죠.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홀로 드리블을 치며 중앙을 돌파해 직접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원 4명의 미드필더인 페리시치, 호이비에르, 비수마, 도어티로부터 이렇다 할 결정적인 공격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기는커녕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전진 패스를 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했습니다. 벤탄쿠르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던 경기였죠. 해리 케인이 득점했던 골도 중원 미드필더 4명에게 받은 패스가 아니라 후방에서 공격을 지원했던 랑글레의 크로스가 도움을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점골이었던 호이비르의 골도 오히려 공격수였던 쿨루셉스키가 찬스를 만들어 미드필더였던 호이비르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준 상황이었죠. 그렇게 공 운반이 원활하지 않자 전반전에는 주로 박스 앞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던 손흥민이 후반에는 측 후면으로 많이 내려와 공을 운반해주는 역할로 전술적 임무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드리블을 통해 볼을 운반한 선수 중 팀에서 3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1, 2위가 압박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센터백인 다이어와 랑글레임을 보면 실질적으로 중원 미드필더 중 그 누구도 손흥민보다 공을 운반해주지는 못한 셈입니다. 가장 후방에 있던 선수 다음으로 볼을 많이 운반한 선수가 그 다음 2선이 아닌 1선 공격수라는 것이 토트넘 중원의 볼 운반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패싱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방 공격수가 아래로 내려와 공을 드리블로 운반하다 보니 수술 회복이 완전치 않은 상태로 월드컵 모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손흥민에게 체력적인 부담은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슈팅 위력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볼 운반을 담당한다는 것은 골대로부터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역시 슈팅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의 볼 운반 역할 부여, 이것이 손흥민이 득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보겠습니다. 프리킥을 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야와 플레이가 방해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프리킥 찬스를 해리 케인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좋은 킥 능력이 있는 동료가 있다면 10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 해리 케인의 극도로 낮은 프리킥 능력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해리 케인은 17-18 시즌 이후로 총 45번의 직접 프리킥을 슈팅으로 시도했고 그중 득점은 단 한 골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효 슈팅 비율도 약 2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거의 골대를 향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팅 기회에서 손흥민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인이 못 차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손흥민이 득점하기 어려운 이유 중 다른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는 전술입니다. 오늘도 토트넘은 경기에서 27번의 크로스를 올리며 13개를 올렸던 브랜트포드보다 2배가 넘는 크로스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크로스 시도 덕분에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헤더 득점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이었던 21-22 시즌 전체에서 가장 많이 헤더 득점을 했던 선수는 해리 케인, 데니 웰백, 지오구 조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시즌 동안 득점했던 헤더골 개수는 4골이었죠. 하지만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이 아직 절반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시즌 전체보다 많은 6골을 헤더 득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리 케인의 득점 또한 그 헤더골이었죠. 물론 이 헤더골을 통해서 해리 케인은 복싱데이 매치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득점인 10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싱데이 매치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크로스 횟수의 증가와 케인 헤더골의 증가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치고 반대로 안면 부상 이전에도 헤더골이 약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전술적 공격 선택은 득점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던 토트넘의 역습 공격 횟수는 과연 몇 번일까요? 공식적으로 0번입니다. 오히려 브랜트포드가 역습 공격이 2번 있었고 이 역습을 모두 슈팅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역습 마무리가 강한 토트넘이 오히려 역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 점이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욱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약했던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다소 불편한 모습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활기찬 드리블 돌파를 수차례 시도하는 모습에서 점차 마스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좋은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4위 싸움에서 고전하고 있는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는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